충북 성평등 정책을 제안합니다. 충북의 성평등 정책을 제안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의 성평등 정책에 관심 있는 청년 김은수입니다. 네, 저희는 충북대 사회심리연구실의 김현정, 허성진, 이성지입니다. 네, 저희는 충북대 심리학과 대학원생들이고요. 심리학과 중에서도 사회심리라는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동고동락 진천군 국민참여단 단장 최승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천군 여성친화도시 국민참여단 돌봄분과 서현중 단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청주에서 남편과 함께 초등학교 아들과 유치원생 딸을 키우고 있는 38세 가정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청주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고 있는 35살 정유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아이를 키우면서 좀 아이들을 좀 더 평등한 세상에서 살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에 있어서 젠더 이슈에서 조금 작게나마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활동을 살펴보면 충북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남성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비경제활동 인구는 남성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 인구의 주된 이유가 육아, 가사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북 남녀 모두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 요인을 범죄 발생으로 꼽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본 충북의 지역사회 안전 등급 2019년도 기준으로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이 등급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더 많은 불안함을 느낀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라 안전을 중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저는 이제 사람들이 많은 가경동, 인구 밀집이 높은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할 때는 많이 없었지만 그 외에 밀집도가 낮은 지역은 아직까지는 안전도가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경제활동 위주로 많이 살펴보았는데 충북여성재단 성인지 통계에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경제활동 부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이 낮았고 또 비경제활동의 사유가 육아, 가사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유심히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충북의 많은 여성들의 활동이 최근에 많이 두드러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도내의 많은 인프라들이 여성들의 활동을 충분히 서포트하고 그리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아직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 여성으로서 체감하기로 정말 여성들을 타겟팅을 한다거나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남녀노소 모두가 빌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여성들이 그래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 나서서 좀 주체적으로 많은 문화 행사도 기획을 하고 충북의 그런 문화 수준이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좀 더 이 여성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일단 연구실 구성원 성비도 그렇고 이제 뭔가 선후배 남녀가 적절히 섞여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성평등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건물에서 저 말고 여성 거주인을 마주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 당연히 이제 여기 남성들이 많이 사는 건물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건물 내에서 생활 불편 사례들이 발견이 되면 이제 민원을 넣어야 되는데 뭔가 이것 자체가 그 다른 거주민들한테는 공격처럼 여겨져서 내가 좀 곤란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좀 무서움이 먼저 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건 없고 그 친구들한테 들었던 건데 그 동기 친구 한 명이 혼자 자취를 하는데 그 창문 밖을 봤을 때 어떤 남자분이 자기 방 안을 쳐다보고 있는 걸 봤던 적이 있다고. 그래서 한동안 그 친구가 약간 무서워했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차이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성에게는 굉장히 생존의 문제, 안전의 문제, 굉장히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공포의 문제인 것들이 그 남성에게는 가끔씩 그렇게 유의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은 좀 문화적으로 여성의 공포를 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높게 평가한 부분은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으로 사회참여 분야는 여성을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과 충북형 세일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라던가 새로 일하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높게 평가를 한 부분이 있고요. 우리 지역사회 각종 안전정책의 사업을 조금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높아서 이제 높게 평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국민 참여단을 짧게 지금 경험해 보면서 느끼는 여성 친화 도시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은요. 우리 이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성과 여성의 그 성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아직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나라는 남성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제한되는 일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각종 어떤 안내를 위한 그런 포스트 등등에도 보면 저희들이 교육에 의해서 배워봤지만 그분들은 그냥 무심코 그렸을지 모르는 그런 그림들 속에서도 남성 우월주의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남녀가 평등하다라는 그 사회적인 구축의 시스템을 위해서 앞서 나가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경력 단절이 된 지 오래고 다시 직장 구하고 싶지만 그럴 여건이 되지 않고 풀타임으로 소화할 일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걸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저도 알아본다고 알아봤는데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경력 단절이 되게 오래됐잖아요. 여자들, 엄마들은 되게 자존감이 떨어져요. 제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이거라도 해보자 라고 결심했을 때 그거를 이렇게 한 발 나아가는 그 결심하고 나아가는 그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제가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직업훈련을 뛰어든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화를 주었거든요. 우선 네라고 대답해야 할 것 같고요. 사실 중간중간 짧은 알바는 했었지만 길지도 않고요. 소득이 일정하게 있다고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했다고 보는 게 낫죠. 못 했다고 보는 게 낫죠. 굉장히 많이 했죠. 사실 진짜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특히나 아이가 유치원에 가게 되면요. 유치원 생활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집안일을 끝내고도 몇 시간이 남으면은 내가 그러니까 시간제로라도 일을 조금이라도 해볼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첫째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적응을 했고 이제 유치원생인 딸 아이도 이제 적응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많이 일을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여자아이들을 키울 경우 아직은 어리지만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돼서 나 엄마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 올게 했는데 그런 사건이 바로 일어났는데 흔쾌히 갔다 와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남편의 그 연봉이 더 높았고요. 정규직이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 1년간 계약 연장을 하는 거였어요. 강사였기 때문에. 또 그거에 그 남편에 비해서는 벌이가 한 반 정도 수준이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 거의 다 임신도 했었죠. 했을 때 임신한 그다음에 출산한 여자를 그 직장에서 기다려줄 것인가.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당장 신랑한테 그만두라고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거기가 우선 친정이 있기 때문에 친정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 우선 집은 그쪽에다 구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는 키우되 주말 부부를 초반에 시작하다가 신랑이 그쪽 지사로 옮길 수 있으면 옮겨라 쪽으로 됐을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제가 일을 하고 있다. 신랑도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육아를 공동으로 나눠서 하고 있다 치더라도 결국에는 제 손을 한 번 더 갔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청주에 집을 두고 제가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한다? 걱정돼서 일 못할 것 같은데. 충북 지역의 여성들, 그 청년층의 그 여성 경제 활동 참여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낮지 않기 때문에 저는 상이라는 점수를 줬고, 충북 지역에서 정책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할 때도 여성들의 목소리, 여성 재단, 여성 단체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이 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상을 줬고요. 그 안전도에 있어서는 하라는 점수를 줬는데, 아무래도 인적이 드문 골목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고 서울에 비교해서는 아직 좀 안전하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CCTV가 없는 그 인적이 드문 골목이 많다. 제가 뭐 10년 전, 거의 20년 전 대학생일 때도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고, 지금 현재 뭐 기자나 뭐 방송 작가로 일하고 있는 저희 예전 이제 친구들 얘기를 들어봐도 아직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공을 막 살려서 그쪽으로 하지는 않았었고, 제가 여성 커뮤니케이션 학회라고 이제 거기는 학술 단체인데 그쪽에서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연구 위주였기 때문에 실제로 막 그 근무 환경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저는 여성 이제 학회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일이나 활동은 아니고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여성단체에서 하는 그런 교육사업 쪽에 있어서는 제가 계속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의 입장이에요. 사실은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학생들이 미디어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미디어 교육 사업에는 관심이 많아서 제가 그쪽으로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충북 여기 자체가 막 그렇게 막 범죄자가 많다거나 막 그런 성범죄 알림이 이런 데 들어가 봤을 때 뭐 타 지역에 비해서 수치적으로 불안하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뭐 워낙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뉴스나 이런 거에서 뭐 충북 청주시 말만 들어도 섬뜩하고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꼭 충북에 살아서가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또 부모들은 다 겪는 공포가 아닐런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사소한 것부터 되게 큰 것들이 제가 뭐 육아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아이를 키우는데 저희 아이가 본인이 원해서 딸아이인데 굉장히 짧은 머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짧은 머리를 하고 다니니까 왜 이렇게 해줬냐, 나중에 어릴 때 사진 보면 애가 얼마나 속상하겠냐, 뭐 이런 그 조언, 뭐 걱정 어린 조언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싶은, 근데 그런 것들은 되게 사소한 일들이더라고요. 그런 건 사소한데 제가 여기서 출산을 하면서 겪었던 일 중에서는 마지막에 이제 아이를 자연분만을 하고 나면 의사 선생님 후처치 같은 걸 해주시는데, 그때 뭐 옆에 계셨던 간호사 선생님이 저한테 딱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뭐 아이를 낳다가 찢어질 수 있거든요. 예쁘게 꼬매주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면, 제가 좀 아파서 이렇게 소리를 냈는데, 예쁘게 꼬매주고 있다? 없던 천연막도 만들어주시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순간 그 출산에 대한 기억이 싹 다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정말 싹 다 사라지고, 저희 남편하고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대화도 많이 하는 편이었고, 또 남편 역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다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는 사람이고, 또 딸아이를 키우면서 더 많이 바뀌기도 했고, 이래서 저희 가족 내에서는 굉장히 평등한 분위기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처음에 제안했던 그 정책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경험을 곁들이면, 대학생 때 이제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저희 이제 그 커피숍 바로 옆에가 어떤 기관이었는데, 그분들이 그 여자 사장님이 30대, 지금 뭐 제 기억에도 30대 한 중반 정도 여성분이셨는데, 또 10년? 거의 15년 전이니까 그때는 노처녀인 거야. 그래서 뭐 30대 중반이신 분한테 계속 우리 부서에 있는 누구 노총각 구제 좀 해줘라. 그러면 사장도 이렇게 열심히 안 살아도 되고 얼마나 좋냐. 뭐 사모님 소리까지는 아니어도 막 그런 구질구질한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고, 막 그게 성희롱인지도 모르시는 거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정말 이렇게 막 무례하신 분도. 저희는 공모전에 2가지 제안을 해서 각각 이제 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았는데요. 우수상을 받았던 충북 여성 노인의 빈곤의 여성화 타파, 노인 주도형 사업을 중심으로 라는 그 제안에서는 현재 그 전국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그 여성 노인들의 빈곤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제안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 청소년이
생리기간에 걱정이 없도록 또 그다음에 배려 주차장에 관련된 부분, 여성의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조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등등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다라는 거에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여성이 혼자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고요. 주로 여성이 혼자 꾸려가는 곳에서 이제 제가 일을 해보다 보니까 그곳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그 성희롱, 폭력적인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예방해주거나 혹은 사후에라도 좀 대책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제안을 했고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성의 돌봄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었던 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실 그런 코로나19 시대에서 저희가 뭐 돌봄이나 육아에 관련되어서 그런 여성들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는 설문이나 지표는 아직까지 없었고, 또 청주시 사회조사나 다른 통계에서도 아직 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여성 관리자에 관련된 그런 논문들을 많이 읽어보았었는데,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 계속해서는 증가하고 있지만 그 남성에 비하여 관리직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육아 그리고 가사 돌봄 부담이 가장 컸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서 관리직으로 진입한 여성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는다면, 관리직에 진입하지 못하고 이제 경제활동에서 벗어난 여성들, 그리고 앞으로 관리직으로 진입할 예비 관리자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러한 충북의 여성 관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강연이나 특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유아 아동 청년뿐만 아니라 성인까지 계속해서 이제 여성으로서 남성으로서 살아갈 때 어떠한 갈등이나 어려움을 부딪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했던 것처럼 청년들이 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그 비슷한 시기에 뉴스를 통해서 그 여고나 여중에서 색깔 있는 속옷을 금지한다 라는 내용의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이 아이디어가 좋아서 실제로 진행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색깔 있는 속옷을 금지한다 라는 규정 자체도 물론 이상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점점 더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2021년에도 아직도 이런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고 뭔가 개선이 안 되고 있다 라는 그 배경 하에서 뭔가 이러한 제안들을 하게 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그냥 제안을 했을 때는 몇몇 학생들의 반항 정도로 뭔가 취급되면서 무시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를 제가 여중 여고를 나왔는데요. 저의 그 외적인 부분들을 그렇게 조각돼서 어떤 평가라던가 아니면 처벌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걸 그때 많이 내면화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지금은 뭐 두발 자유화가 됐다고 하지만 그때는 뭐 진짜 귀미 5cm, 막 3cm, 뭐 두발 길이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제 살에 가장 먼저 와닿는 그 속옷 색깔도 진짜로 그랬고요. 저는 양말 색깔, 그다음에 신발 스타일, 그다음에 치마 길이 당연하고, 그다음에 스타킹 색상, 그리고 그 스타킹을 보면은 그 얼마나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지도 정해져 있는데, 그게 또 검정색 스타킹을 신어야 하긴 하지만 엄청 설긴 검정 스타킹은 또 야해 보인다는 이유로 뭐 신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으니까요. 그 이후에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성인이 되어서도 내가 나 스스로를 볼 때 그냥 전체적인 하나의 인간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되게 조각조각 나의 몸을 나눠서 계속해서 평가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것들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내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꼭 문제 지점이 인식이 되어야 되고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답게 학교 다니기라는 이제 그 교과 및 교칙에 대한 제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제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총 4가지의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교감 및 교칙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을 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그리고 어느 정도로 퍼져 있는지를 아는 게 먼저 문제 해결에 앞서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내용을 제안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러한 뭔가 양적인 조사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그러한 문제 하에서 어떠한 경험들을 하고 있는지를 탐색해보고자 이제 학생 경험에 대한 실태 조사도 같이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고 이러한 두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자료집을 펴내고 교감 및 교칙에서 문제되는 어떤 표현 같은 것을 수정하는 교감 및 교칙 개정 캠페인도 같이 제안을 하였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근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천군 여성 참여도시 단장으로서 성교육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예산을 주민 참여 예산을 딸 수 있는 사업 계획서를 올려서 실제 예산을 땄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진천군에 있는 어린이집에 있는 아동들 전체의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 또 학부모 교육까지 연계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올해 이제 처음 작년도에 예산을 따서 올해 처음 시행을 해봤고 그게 반응도 좋고 교육적인 기대 효과가 높다라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상이 나빠지지만 않잖아요. 지금 인터뷰해 주시는 분들처럼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인터뷰도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 더 엄마들의 입장을 알아주시고 아이들의 안전을 조금 더 생각해 주시고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가면서 도와주는 좋은 사회가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도와주는 단체도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도록 많이들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청년 세대에서 성별 인식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SNS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러한 이슈가 계속 시시각각 변화하고 또 갈등도 다양하게 양상을 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북여성재단에서 이러한 20대, 30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서로의 의견을 듣고 또 젠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성평등 정책이 필요한지, 어떤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할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러한 것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젠더 갈등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이제 젊은 남녀의 이제 현실인식 괴리, 차이, 간극 그런 것들이 요즘에 좀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가 돼요. 억압하는 움직임들이 있는 게 매우 우려스러워서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그 성인지 감수성 교육의 필요성이 조금 더 좀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 같은 교육 현장에서도 이런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어린 시기부터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충분히 그걸 강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평등에 의해서 여성의 목소리가 커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나 그 남성적인 시각에서 구축된 사회적인 시스템들의 그런 인식들을 많이 개선해서 양성의 입장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양성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그렇게 반영된 사회의 구현이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하교하고 하원한 이후에는 퇴원할 수 있게 그 사이에 남은 시간을 일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제일 편한 10시에서 3시, 4시 사이에 일할 수 있는 그런 타임제 직장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여성의 안전과 관련해서 여성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지역에서의 경제활동 그 참가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여성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지역에서 결혼과 출산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도는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가 있으면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 그리고 보육교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교육이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